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각 이제 기업이든지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시스템들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 이제 가용성 구조를 나름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여기서 많이 쓰시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다가 갖다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로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솔라리스의 클러스터라든지 MC 서비스가라든지 IBM의 HCMP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페이로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분위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쉐어드 디스크를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볼륨 매니저들을 이제 기존에 사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데이터스의 볼륨 매니저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DR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DR을 구축하는데 대부분 이제 쓰시는 게 EMC에서 나온 게 SRDF라든지 아니면 히다치에서 나오는 트루카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되게 이제 고가입니다. 고가죠. 소프트웨어 자체도 고가고, 투자도 그만큼 이제 이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QL의 어떤 리커버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SQL 백트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오라클이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버전 9이라든지 10, 이제 11까지 오면서 이것들을 갖다 하나하나씩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다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다음 슬라이드에 있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RAC가 이제 되겠죠. RAC가 되겠고, 현재 베리타스 볼륨 매니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클러스터웨어가 나왔고, 텐즈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ASM이 나왔지만 이제 11G 릴리즈 2에서 이제 또 많은 기능들이 확장이 돼서 앞 시간에도 했지만 이제 ASM 클러스터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DR 솔루션이 이제 저희 데이터 가드라고. 데이터 가드는 원래 이제 8부터 나온 게 이제 10초죠. 스탠바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나와갖고 현재 데이터 가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재 돼갖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 아마 이제 앞 세션에서 아마 끝에 아마 분명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QL 백트랙을 할 수 있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앞에서 언급했던 플래시백이나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11주 와서는 이제 거의 모든 가용성이 생길 수 있는, 가용성이 요구되는 모든 인프라 요소에 대해서 오라클이 이제 모든 이제 솔루션을 이제 탑재했다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맥시멈 어베일리티 아키텍처 MAA라고 해갖고, 이건 쉽게 말하면 앞서 말했던 좀 비즈니스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인프라의 어떤 장애라든지 문제, 어떤 거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지 레벨에서는 이제 ASM, 오라클이 아마 요번 다른 트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이 클러스터웨어하고 아마 ASM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많이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쓰시고 점점 더 많이 쓰고 계시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 리커버리 에리아. 그래서 지금 플래시백 기능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이제 11G까지 단순히 완성이 됐다고 보이고, 그래서 플래시백 기능이 이제 플래시백 11G R 릴리즈 1부터는 이제 플래시백 데이터, 플래시백 아카이브라고 해갖고, 이제 트랜잭션까지 이제 플래시백 기능이 가능한 거죠. 테이블까지 됐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까지 됐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트랜잭션 레벨로 해서 어떤 시간적으로 내가 플래시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도 플래시백 기능이 이제 다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RAC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클러스터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가드를 통해서 이제 원격지에 이제 별도의 시스템 구축해서 하나의 DR을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앞에서 이제 전통적인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HA를 구성할 때 MC 서비스라든지 HACF를 한다든지, 아니면 트루카피를 해갖고 한다든지, SRDF 한다든지 하면은, 모든 원격지에 있는 대상, 리모트에 있는 시스템들은
아이들한 상태로 되게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해놓고 쓰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비상시라든지 자기가 넘어왔을 경우만 사용하는데, 액티브 데이터가드라는 게 생기면서, 그나마 그래도, 요거를 거의 실시간에, 운영 사이트와 동일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형태로, 정보를 갖다가, 억세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리드온리를 해갖고, 억세스 하고, 여기서 무슨 리포팅 작업이라든지, 백업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이 운영 시스템의 부하도 줄이고, 투자했던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ROI를 높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전에 했던 이 모든 중심에는 오라클의 이제 클러스터웨어가 이제 항상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심지어 이제 모든 파일 시스템까지 다 ASM에서 옛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파일만 관리했는데, 이제는 모든 여기 ACF에서 ASM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까지 들어가면서 모든 클러스터웨어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갖다가 이제 다 관장할 수 있는 오라클 자체 단일 솔루션으로서 모든 걸 다 관장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VD 인프라스트럭처의 중심 메이저 포인트가 되겠고요. RAC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고 ASM과는 당연히 인테그레이션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11개 RT부터 들어갔던 이제 ASM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하고도 기본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까 한 10분 정도 먼저 들어봤는데 이 부분이 아마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중요한 점은 인스톨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인스톨이 일단 저도 잠깐 해봤는데 인스톨이 굉장히 단축이 됐고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전에 요구된 체크들이 다 픽스도 스크립트가 되고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OCR하고 아까 이제 버팅 디스크가 이제 ASM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다 갖고 나와 있었죠. 로컬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쪽에 나왔었는데 ASM으로 들어가고 사실 OCR하고 버팅 디스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클러스터웨어 자체가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ASM으로 드론을 해서 미러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ASM 하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됐다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AC를 운영하는 모드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했던 운영 방식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폴리시 베이스드 클러스터를 갖다 운영한다고 되는데 다음 주에 가서 바로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걸 EM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제 리소스를 관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 개념으로 이제 모든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매뉴얼한 오퍼레이션으로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니라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GPMP 그러니까 이제 노드를 추가한다든지 붙인다든지 하면 기존에 상당히 큰 작업이었죠. 그 자체를 갖다가 하기 전에 사전에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마치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어 방식으로 해갖고 붙이고 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웨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패칭이라든 거 하는데 다운타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심지어는 옛날에 이제 RAC 구조에서는 이제 롤링 패치 해갖고 이제 다 이미 어느 정도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싱글 로드일 경우에도 이제 패칭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RAC1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서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 로드일 경우에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가용성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도 있죠. 벤더들. 그래갖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만 이제 필요해서 이제 엠베딩 시켜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공급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만을 온리 업그레이드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인스톨레이션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 파일뿐이 아니라 모든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 자체를 오라클의 이제 ASCF 하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체크해서 이제 전부 다이 기반들이 에이전트 기반이죠.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서 체킹할 수 있어서 항상 그 체킹을 해갖고 리커버리 갖다 빨리 할 수 있어요. 이 구조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좀 진하게 칠해진 것들이 릴리지 2에서 이제 좀 새로 생긴 구조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매니저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방식입니다. 내가 노드를 추가하거나 뭐 이런 걸 뭐 패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페일오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매뉴얼 방식에 했던 방식을 했던 게 기존에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했던 방식이고 새로운 게 이제 폴리시 매니저 아직까지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쓰실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이제 이런 그 방법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안에 어떤 툴을 줘갖고 이제 제가 슬라이드가 나오겠지만 툴을 줘갖고 내가 그 풀 안에 이 노드를 몇 개, 미니멈 몇 개, 맥시멈 몇 개, 중요도 세 가지를 갖다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 이제 풀별로 중요도에 따라 그 풀이 이제 워크로드가 많아지게 되면 그 풀에 이제 더 리소스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풀로부터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걸 가져올 때 이제 그런 폴리시에 의해서 뭐 다른 쪽에 여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가 낮은데 워크로드가 이제 아직 덜한 데로부터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또 이제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매니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매뉴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그래서 하드코딩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노드를 갖다가 인스턴스라는 노드를 갖다가 스타트업하고 넘기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RAC가 이제 뭐 2노드냐 3노드냐가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풀 개념으로 해서 어떤 이러한 대량의 스토리지와 대량의 노드를 갖다 같이 통할 수 있는 이걸 같이 풀 개념으로 자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제 RAC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폴리시 매니지드 방식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다이나믹 이제 크로스 파티셔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버 풀이 있어갖고 모든 AP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백오피스나 프론트오피스 기능 그다음에 기존에 쓰던 데이터베이스 하우스 이런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RAC는 이제 싱글로드 RAC라고 해갖고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 이제 풀로 묶어서 이것들 사이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이나믹하게 이제 서버를 어사인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min, max, 그다음에 이제 중요도 이런 것들을 줘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인되지 않는 서버는 이제 프리프리라는 내용을 이제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부터 이제 다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버 풀이 이제 정해진 미니멈보다 이제 내려가게 되면 더 필요하겠죠. 미니멈보다 내려가기가 더 필요하니까 클러스터가 이제 리컨피어를 한 거죠. 리컨피어를 자동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중요도가 이제 낮은 데라부터 다시 더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중요도는 동일한 중요도지만 서버가 더 많은데 미니멈 서버가 더 많은데 그런 데로부터 이제 서버를 들어오는 그러한 폴리시를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R2에서 새로 나온 게 이제 RAC가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싱글 로드 그냥 데이터베이스 하고는 다른 개념에 클러스터 웨어의 하나의 노드로서 이제 모든 RAC의 어떤 기본 기능은 다 갖고 있으면서 싱글 로드다 이거죠. 싱글 로드로 되겠고 이것들 사이에 모든 기능들이 그러니까 원래 싱글 로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용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가용성을 어떻게 페일오버 할 가능성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웨어 상에서 싱글로드들만 있으면 그것들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콘솔리데이션 한다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패치를 한다든지 페일오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RAC 기능으로 전부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글 인스턴스. 그래서 클러스터 웨어
저희 고유 명사입니다. RSO. 그래서 이거는 그 클러스터웨어가 모든 걸 간단하기 때문에 죽으면 자동적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만약에 폴리시가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 서브 풀 사이즈는 하나겠죠. 하고 페일오버 할 수 있는 멤버는 없는데, 그렇지만 다른 노드, 클러스 상의 다른 노드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서버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요 서버 상에 지금 서버가 3개 있는데 이 3개의 인스턴스가 5개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2개가 있고, 이거는 각각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인스턴스. 그래서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커넥션이 이렇게 있다가 자동적으로 얘가 마이그레이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우 모션이라고 합니다. 오우 모션의 오가 오락인 것 같고, M은 모르겠습니다. 오우 모션이라고 해서 이름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타임 없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다른 서버 풀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그 다운타임도 없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된 인스턴스는 이제 바로 이제 셧다운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을 30분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다운타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요 넘어가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맥시멈 타임을 30분을 주는 겁니다. 30분. 그래서 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셧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듯이 롤링 패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싱글 인스턴스인데도 내가 죽이지 않고 다른 서버로 옮겼다가 패치를 씌우고 다시 오모션을 갖다 다시 적용해서 백을 시키면 이게 바로 이제 롤링 패치가 되겠죠. 이게 바로 그 말이 되겠죠. 온라인 패치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오모션 기능을 이용해서 패치를 줄 수 있는. ASM은 이제 가능하게 앞에서 아마 많이 한 것 같아요. ASM은 뭐나. 그러니까 이번 큰 주제 중에 하나가 ASM입니다. ASM이 굉장히 많은 기능이 확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세션에서 아마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스토리지 리소스를 갖다 씌워하고 버추얼라이징 하기 위한 거고, 데이터 스트라이핑을 자동적으로 해서 IO 퍼포먼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상의 어떤 마이그레이션, 에디션, 그러니까 뭐 스토리지를 빼고 합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온라인하고 다 가능한. 기존에 이제 11G가 나오기 전까지 ASM은 이제 ASM 디스크에서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파일만을 위해서 ASM이 제공됐는데, 이제 11G R2가 나오면서 이제 모든 이제 볼륨 매니저, 이용했던 모든 볼륨 매니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너럴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서브 파일 시스템을 다 서포트해주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클러스터 파일을 갖다가 관리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에, 서버 상에서 간접되고 있는 모든 파일은 이제 ASM 하에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류를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든지 쉐어드 클러스터 파일에서 OCR 리포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ASM으로 들어갔고요. 여기 밖에 있어서 참 관리하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 파일 시스템까지 다 이제 ASM의 모든 기능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던 내용이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리더리 스냅샷 하시는데 아마 이제 요거는 다른 디스크 솔루션도 아마 갖고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리 스냅샷은 이제 64개까지 타임별로 내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약간 플래시백 기능을 갖다가 이제 패스트 리커버리 에리아를 정해서 하듯이 내가 파일 시스템 내에서도 내가 스냅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더리 스냅샷을 내가 어느 시점부터 64개까지 만들어서, 그럼 이거 어디다 사용하느냐? 예, 어디다 사용하냐면 이제 일단 사용 뒤에 가서 스냅샷은 따로 잡혀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요. HCFS는 이제 항상 이제 온라인이죠. 온라인에서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내리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할 필요 없이 다 온라인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시스템 에라, 어떤 그 OS의 어떤 그 예기치 못한 그 어떤 그 에라를 만났을 경우에는 얘는 같이 이런 어떤 그 커럽션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시킵니다. 같이 죽는 게 아니라 같이 패닉이 되는 게 아니라 ACFS가 그냥 오프라인을 시켜서 이러한 그 커럽션을 방지하는, 그래서 아이솔레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에라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퍼포먼스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인텔리전트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IDP라고 해갖고 그 디스크에 보게 되면 이 디스크의 제일 바깥쪽과 안쪽에 보면 이게 약 한 50%의 성능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50% 디스크의 안쪽과.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튠업을 하게 자주 억세스되는 데이터하고 자주 억세스되지 않는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플레이스먼트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자주 억세스되는 거하고 자주 억세스되는 거. 처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V달러가 하나 생겼습니다. V달러 ASM 스탯인가 아마 있습니다. 이거 스탯인가 하는 걸 갖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가 리바란싱을 한다고 합니다. 리바란싱해서 그 디스크는 이건 사용자가 관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거하는 것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니지먼트는 그 ASM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어시스턴트가 제공이 돼서 리네임 한다든지 파일 컨트롤 한다든지 데이터 파일을 매핑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스냅샷인데요. 64개까지 만든다고 했죠. 64개까지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백업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 파일을 백업을 받기 위해서 그 파일의 변경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파일을 갖다가 이제 뭐 그 메인 파일을 갖다가 뭐 잠깐 억세스를 못하게 해갖고 백업을 받는 일이 하는데 이런 스냅샷을 갖고 이용하게 되면 이제 백업을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백업을 위한 스냅샷을. 그래서 이걸 64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내가 타임별로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타임별로 시간을 넣어갖고 그 데일리하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언급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그 메인 파일의 어떤 어떤 정보의 소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어떤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인테그레이션하기 위해서 그 메인 파일을 갖다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스냅샷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냅샷을 이용해서 그런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ACFS에서 이러한 스냅샷 기능이 제공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베이스에 플래시백 기능이 제공되는 거랑 같은 그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ASM이었고요. 데이터 가드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이거 많은 부분이 겹쳐갖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 가드는 그 8부터 말씀드렸듯이 8부터에 쭉 나와갖고 그다음에 진화를 해왔고 이제 11G R2에서 이제 그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는 게 나오면서 이쪽 그 스탠바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스탠바이 사이트를 리더닝 모드로 이용한다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 백업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리포팅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것도 활용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메인 시스템이 굉장히 웰 특성으로 굉장히 핫 시스템일 경우에는 모든 레포팅을 유료하게 되면 이쪽에 그 부하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 중요도에 따라 30%라든지 아니면 50%까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OLTP 시스템의 많은 정보들을 주변의 어떤 다른 시스템들이 굉장히 활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DW라든지 뭐 아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사실 실시간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대치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은행 갖고 오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부하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꺼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임팩트를 주는 걸 꺼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운영 사이트의 데이터 소스로서 이 스탠바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른 그 시스템들의 그 데이터 소스로서 스탠바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당연히 기본 기능은 뭐 페이로가 돼. 이쪽에 어떤 장애에 의해서 장애처럼 페이로가 되는.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드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소개드린 거는 이제 피지컬
피지컬 그 스탠바이를 갖다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스탠바이는 다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어플라이 하는 방식만 다릅니다. 어플라이 하는 방식은 이 피지컬 스탠바이는 리드를 바로 어플라이 합니다. 그래서 리드 어플라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리커버리 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리커버리. 그래서 앞에서 뭐 파라렐 리커버리 하는 게 파라렐 기능이 바로 여기를 파라렐로 한다는 얘기예요. 파라렐 리커버리를 해서 빨리 했어요. 그 다음에 로지컬 스탠바이는 여기서 소개는 안 됐지만 로지컬 스탠바이는 요구 자체를 한 단계 더 거쳐서 SQL 형태로 트랜스폼을 합니다. SQL 형태로 전부 다 바꿔서 SQL 베이스로 얘는 설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느리게 됩니다. 따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SQL 베이스가. 그 대신에 SQL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피지컬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리드 온리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새로운 그 테이블을 갖다가 생성한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라이터블한 그러한 스탠바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이제 그 스탠바이 그 피지컬 스탠바이는 빠르다는 얘기죠. 즉 리드 어플라이기 때문에 블락 같은 블락. SQL로 어플라이 하는 거는 트랜잭션 레벨로 이제 어플라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듯이 이 리드 어플라이가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리커버리 펑션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했듯이 이런 그 리드 온리 모드,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는 게 생김으로써 옵션이 11부터 생김으로써 리드 온리 모드에서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백업이라든지 어프로드, 여기 프라이머리 갖다가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부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무슨 리포트 작업 이런 것들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G2가 원래는 11G부터 나왔는데요. 11G2는 이제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레벨을 굉장히 좀 높여서 내가 그 스탠바이의 어떤 그 시간을 데이터 딜레이 하는 시간을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줘라를 갖다가 이제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넘게 되면 에러를 갖다가 리턴하게 됩니다. 에러를 리턴해갖고 그걸 리턴해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커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리에 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오토매틱 블록 리페어. 그러니까 프로덕션이 만약에 필터 스탠바이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프라이머리 쪽에 어떤 블락의 컬옵션이 생기게 되면 내가 굿 버전, 그러니까 깨끗한 버전을 갖다가 스탠바이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픽스시키기 위해서. 그걸 디텍트 해갖고 스탠바이로부터 가져와서 그걸 픽스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처음부터 프라이머리 쪽에 그 블락 컬옵션이 생기게 되면 이 스탠바이 자체를 가지는 않습니다. 조경이. 그 자체가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미 그 채팅이 돼서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스탠바이는 항상 북부적인 전파가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감염이 컬옵션의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운영례가 아니라 이제 11G의 이제 새로운 이제 스냅샷 스탠바이 아까 ASM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서도 스냅샷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피지컬 스탠바이의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액티브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사실 이거 리드 온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반쪽밖에 또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수십억이 투자됐다 그러면 이거에 거의 똑같은 것들이 새롭게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DR을. 어떻게든지 이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활용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 바로 스냅샷 스탠바이입니다. 스냅샷 스탠바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갖다 기존 시스템에서 기능을 어떤 비즈니스적인 요구에 의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새롭게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넣었을 때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죠. 상당 테스트 시스템이 있지만 그거는 같지가 않죠 항상. 그렇죠? 이 운영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스탠바이를 내가 잠깐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용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냅샷 스탠바이로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스냅샷 스탠바이 하게 되면 잠깐 얘는 뭘 준비하냐면 여기 궁금해하시는 게 여기서 좀 궁금해하시는
리드는 계속 받습니다. 계속 받고 어플라이만 잠깐 준다는 거예요. 어플라이만 안 하고 내가 잠깐 이거를 풀버팅 시켜서 스냅샷으로 얘가 스탠바이로 전환하게 되면 여기는 내가 무슨 테스트를, 그러니까 이 순간에 바로 운영계하고 똑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동일한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내 모든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데 뭐 한두 번씩 테스트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플래시백 그게 기능에 의해서 내가 원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복을 해야겠죠. 그죠? 원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플래시 기능들마다 3일 갖다가 내가 정의했다고 하면 3일 동안에 여기서 모든 테스트를 하고 나서 다시 원복을 하는 거죠. 피지컬 스탠바이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이제 어플라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쌓여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서 이제 충분히 좀 활용을 하자는 얘기죠. 기존에 보호됐던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스냅샷 스탠바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이미를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초에 우리나라 회사에서 실제로 보면 여기 가장 궁금해하시는 데이터가 하면 성능을 제일 궁금해하시는 즉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운영계 변경에 의해서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인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밴드위스라든지 트랜잭션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몰리는 용이 어떤 작업 자체가 몰리는 용도인데 일단 결국은 스탠바이 쪽에 어떤 전달되는 거는 어떤 리드에 의해서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드 발생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발생시킨 게 초당 한 0.34메가 정도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모두를 제너레이션 시켜갖고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제너레이션 시키니까 한 70%를 썼어요. 운영기의 시스템이 70%를 써갖고 계속 이제 초당 3, 4메가면 보통 여러분들도 각자 운영 시스템에 아마 이거를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2메가 정도, 초당 한 2메가 정도 되면 굉장히 핫한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0.34메가 정도로 리드가 생기면 1시간에 아카이브 로그가 한 1점 몇 기가 생겨요.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바쁜 시스템으로 해갖고 올렸을 때 실제로 어플라이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CPU는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씁니다. 이쪽에 어플라이 하는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리드 온리로 오픈이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이 많은 CPU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싱크 타임 갭을 그러니까 이 모드 자체를 두 개를 줄 수가 있거든요. 싱크 모드로 데이터가 좀 운영하게 되면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운영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싱크 모드로 하게 되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싱크가 맞지 않으면 항상 얘는 프라이머에서 트랜잭션이 적용이 됐을 경우에만 얘가 커밋이 되기 때문에 싱크 모드인데 그럼 어싱크 모드로 하면 어싱크 모드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따라가느냐.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궁금해하세요. 이게 얼마나 리얼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리얼타임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로 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거기 요걸 할 수 있는 빅다나 스탯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때 경우에는 약 한 2초, 평균 한 2초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2초.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좀 더 많이 생겼을 때는 약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될 거냐면 이걸 그러니까 상당히 또 다른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얼마나 더 밴드위스가 얼마나 더 좋으냐 그거에 따라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매트릭으로서 한번 케이스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아까 데이터가 되었고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옛날에 아마 타임스택이라고 아마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IMDB하고 인메모리 DB에서 하나의 옵션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 기존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쓰면서 그 위에 IMDB를 쓰면서 IMDB 사이에 스탠바이 형태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된 형태로 이제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ETL 구성한 거죠. ETL 구성했을 경우에 그럼 데이터가 돼서 이게 페일이 됐을 경우에 데이터가 대상에서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다시 물리적으로 해줬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쪽까지는 자동적으로 안 됐어요.
리프레시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새로 했어야 됩니다. 근데 11j R2부터는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이쪽 커넥션이 붙어갖고 다시 캐시 리프레시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여기 장에 의해서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게끔 데이터 로스와 다운타임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거 참 저는 이런 작품 싫어하는데 말 자체가 이제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어갖고 약간 커머셜 뱅크, 커머셜 커먼 웰스 뱅크사의 이제 호주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오라클의 모든 RAC에 대한 솔루션을 갖다가 다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페일오버를 위해서 RAC, 그 다음에 사이트 페일오버를 위해서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스토리지 매니저에서 AS, 그 다음에 이것들 모든 걸 관장하기 위해서 오라클 트러스트 베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하나의 썸마리 한 문장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지 않는 리던던시,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을 갖다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모든 걸 갖다 남김없이 남기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ASM에 대해서는 에디셔널 스토리지가 있으면 그것들을 좀 다 미러링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패스트 리커버리, 그러니까 스냅샷 대신에 패스트 리커버리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사용한다. 리커버리와 백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드웨어 페일오버를 위해서 RAC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미러된 디스크를 갖다가 아주 비싼 대신에 리커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혹시 DR 사이트는 이제 로딩 업그레이드, 백업,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 정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라클의 앞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온라인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리드, 프로그램 프레이를 통해서 레드, 리무브, 로드를 추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패칭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덕션, 스냅샷 스탠바이를 통해서 프로덕션 테스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ASM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갖다 리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에디션 베이스드, 그 다음에 온라인 리디피션을 통해서 리디파인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온라인 리디피션을 통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걸 통해서 어떤 다운타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이제 다운타임이 생기는 거죠. 정기 점검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가능하면 다 없앨 수 있는 아키텍처를.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에 가서 요거를 치시면 아까 뜻이 일단 HA, 오라클에서 얘기하는 HA에 대한 모든 그런 데모라든지 스크립트,